우리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전화 사용에서 지켜야 할 에티켓을 우리 생활 주변에서 살펴봅시다. 수화기를 들 때 이렇게 줄을 끌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를 확인한 다음에 수화기를 들어야 하겠습니다. 자주 전화 거는 상대방의 번호는 카드에 적어서 보기 쉬운 곳에 두는 것이 바쁜 일이 생겼을 때는 편리하겠습니다. 수화기를 들어 찡 하는 발신음을 들은 다음 다이얼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연필이나 펜대로 다이얼을 돌리면 안 될 뿐만 아니라 다이얼을 돌린 다음 무리하게 되돌리면 다이얼 부분을 고장내기 쉽습니다. 그리고 호구를 두드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이얼을 손가락으로 정확하게 돌리고 손을 떼십시오. 다이얼을 돌리는 도중 지지 하는 통화 신호가 울릴 때에는 즉시 호구를 눌러 전화를 끊어야 합니다. 여보세요? 중앙국의 2929번입니다. 여보세요? 재건병원이죠? 아닌데요. 제가 그 병원으로 전화 거는 중입니다. 재건병원으로 전화를 걸었는데 김간호원 아니세요? 아닙니다. 빨리 끊어주세요. 올바른 방법으로 전화를 걸지 않으면 남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며 당사자도 여러 번 전화를 거는 불편을 보게 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재건병원입니다. 여보세요? 원장 선생님 계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안 들리는데요? 원장 선생님 계십니까? 지금 안 계신데요. 아, 그래요? 저 다른 게 아니고 어저께 밤에 집에 해가 열도 내리고 잠도 잘 자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보게 전화다 걸었나? 오, 통화 후엔 수화기를 전화기 위에 바로 놓아 호구를 완전히 누르게 해야 합니다. 여보세요? 재건병원입니다. 재건병원이죠? 저 태민이 엄마예요. 우리 태민이가 갑자기 기침이 심해지고 열이 높아졌어요. 선생님이 곧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하겠습니다. 전하는 서로의 품위를 전합니다. 서로가 공손하고 친절 명랑하게 통화를 함으로써 명랑한 사회를 이룩합시다. 인기 절정의 육체파 여배우 마릴린 먼로가 주한미군을 위문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다녀간 소식도 대한뉴스는 보도했습니다. (1956년) 겨울 한강에서 벌어진 시민 빙상대회에 출전한 사람들 중에는 넥타이를 매고 중절모를 쓴 신사복 차림의 선수까지 보입니다. 자전거 하이킹이 유행한 일도 있습니다. 지금은 볼 수 없는 서울거리의 전차 모습입니다. 1960년대 중반까지 있었던 전차는 서울역을 거쳐 노량진까지, 서대문, 영천, 종로, 동대문, 청량리까지, 도남동, 창경원, 을지로사가 원효로 효자동까지 누비며 170만 시민의 발로서를 했습니다. 드럼통에 철판을 오려서 만들었을 망정 우리 손으로 버스도 제작해서 타고 다녔습니다. 6.25 직후부터 등장했던 관광버스, 당시로서는 명물이었습니다. (1957년) 무렵에는 시발 택시가 등장했습니다. 국내에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라디오를 조립 생산했고 라디오 연속극이 인기를 누렸습니다. (1950년대) 말에는 동전이 나왔습니다. 추억 속의 종로 야시장거리. 그해 12월 서울 남산에 KBS 텔레비전 방송국이 개국했습니다. 한명숙 씨가 부른 노란 샤스 입은 사나이가 한창 유행하던 때입니다. 노란 샤스 입은 말없는 그 사람이 어쩐지 나는 좋아 어쩐지 맘에 들어. 1962년 5월 서울 시민회관에서 열린 제9회 아시아 영화제입니다. (1964년에) 도쿄올림픽. 우리나라는 16개 종목 212명의 선수단을 파견해 레슬링과 권투에서 은메달을, 유도에서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이때 남쪽의 아버지 신문준 씨와 북쪽의 딸 신금단 육상 선수가 14년 만에 극적으로 만나기도 했으나 곧바로 다시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1966년 6월 25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프로권투 세계 주니어 미들급 선수권 경기. 우리나라 김기수 선수가 이탈리아 벤베누티 선수를 이기고 첫 세계 챔피언이 됐습니다. 도시와 농촌이 따로 없었습니다. 가늠섭 수출 현장. 이 당시 우리나라 부녀자들의 머리카락을 이용해서 만든 가발이나 속눈썹 등은 해외 시장에서 환영을 받았습니다. 머리카락을 저울에 달아서 사고 파는 모습이 지금 와서 보면 격세지감이 듭니다. 이 당시 농촌에서 농촌 부녀자들의 섬세한 수공으로 만든 가발이나 가눈썹은 전량 수출돼 우리의 수출 증대에 큰 몫을 차지했습니다. (1971년에는) 강남 지역 개발에 발판이 된 잠실지구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면 대수롭지 않을 5층 맨션 아파트의 등장이 그때는 화제거리가 됐습니다. 새로 지은 아파트를 정일관 당시 총리가 돌아보고 있습니다. 문패 달기 운동. 한 집에 여러 세대가 살거나 집원이 명확치 않아 우편물 배달이 어려워져서 재신부 등 관계기관에서는 문패 달기 운동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제1회 전국 우리양아 선발 대회입니다.
한때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어린이가 튼튼한 어린이로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해 여름은 유난히도 더웠습니다. 26년 만의 무더위로서 동물원의 동물들도 더위를 참지 못해 허둥대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얼음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즐겨 찾은 비서용품이었습니다. 만원권 지폐가 처음 나온 것도 1972년의 일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만원은 고액으로서 자기 앞 수표로만 사용해왔습니다. 전라남도 진도. 진돗개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보호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른 봄에 보리를 밟아주면 더 잘 자라기 때문에 보리 밟기는 농촌의 큰 행사였습니다. 공무원과 학생들까지 보리 밟기에 참여하던 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보릿고개가 살아있던 그때 그 시절, 잡곡 혼식과 분식을 장려하며 쌀 절약 운동에 온 국민이 참여해야 했습니다. (1974년) 말 휴전선 부근에서 발견된 북한의 남침 땅굴. 그 후 제2, 제3 땅굴이 잇따라 발견돼 우리 국민은 물론 온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영동 고속도로가 준공 개통됐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과 함께 준공식에 참석하고 시승했습니다.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이룩한 우리나라는 1976년 포니 승용차를 수출해 자동차 수출국으로서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온 국민의 성원과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 힘입어서 1977년에는 수출 100억 달러의 위업을 달성했습니다. 또한 교복 자율화와 과외 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졌고 해방 후 40여 년간 지켜져 왔던 통행 금지가 해제되는 등 국민 생활 면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1회 천하장사 씨름대회, 민속 스포츠인 씨름이 인기 스포츠 종목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 사람은 1983년 여름, 온 국민의 밤잠을 설치게 하고 울음바다로 몰아넣었던 KBS의 이산가족 찾기 운동.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혈육의 정과 민족 분단에 따른 이산 가족들의 아픔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새삼 일깨워준 순간들이었습니다. 같은 해인 9월 1일 탑승자 전원이 희생된 대한항공 여객기 참사 사건. 10월 9일에는 버마 랑군의 아웅산 묘소에서 북한 공작원이 장치한 폭탄이 폭발해 대통령을 수행해서 참배 중이던 서석준 부총리 등 17명이 순국하는 참사가 빚어졌습니다. 이범석 외무부 장관과 한병춘 대통령 비서실장 등 고위 공직자와 수행 기자 등의 목숨을 앗아간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해 여름, 전국을 강타한 폭우와 홍수. 수많은 이재민을 낸 수해 현장에도 대한뉴스 카메라는 찾아가서 민관 군이 합심해 구조 활동과 복구 작업을 벌이는 모습을 담아 보도했습니다. (1985년에는) 다시 남북 적십자 회담이 열려 양측이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예술단 교환 공연과 이산 가족들의 극적인 상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평양을 방문한 이산 가족 중 천주교 원주 교구장 지학순 주교는 35년 만에 누이를 상봉했습니다.